캘리포니아주 주택가격 전망이 나왔습니다. 지금이 현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 주택가격 과연 더 오를까요? 아니면 이제는 내려갈까요?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. 박경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전망,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번에 알아볼 전망은 어디에서 예측한 겁니까? 네,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겁니다. 어허.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한마디로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.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네. 또 매매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지금 남가주 부동산 가격은 뭐 거의 오를 대로 올랐다. 연일 신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더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.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이번에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네. 여러 시나리오들을 검토했는데요.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이 주택 가격이 내년에 오를지 아니면 네. 떨어질지였습니다. 네. 그리고 협회 측에서 가장 적중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 시나리오에선 중간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는 것으로 나왔는데요. 부동산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들의 중간 가격이 내년에 1.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그래서 중간 주택 가격은 64만 8,760달러로 오른다는 관측이었습니다. 근데 가격도 오르면은 매매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? 어떻게 내려가는 겁니까? 네, 이 사실 그동안 주택 가격은 올라왔지만 매매는 떨어져 왔습니다. 그렇죠. 지난 3년 동안 이곳 캘리포니아주 주택 매매는 감소해 왔는데요. 하지만 내년엔 매매도 3.3% 늘어날 것으로 이 협회는 전망했습니다. 그렇게 39만 2,500여 채 주택 거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. 네. 하지만 이게 올해보다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올해 매매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. 2019년 매매보다 1.4%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네, 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의 레슬리 어플리톤 연수석 경제학자는 우리가 회복세에 있다면서 네. 확실히 우리는 이미 개선되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가속도는 느려진 상태라고 진단했고요. 여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그룹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. 이 그룹이 뭔지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그렇겠죠. 포함되겠죠. 네, 네.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적중할 시나리오에선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2021년 상반기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올 겨울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보통 수준 정도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백신이 예상보다 더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면 네.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봤다고 했으니까 이보다 나쁜 전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? 네, 최악의 시나리오는 차압 주택이 증가하고 차압주택. 네, 경제 성장은 제로.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연방의회가 경기부양 체크를 주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망이었는데요. 만약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면 주택 매매는 감소하고 또 주택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. 네. 주택 매매는 9.8% 거의 10% 정도 줄어들고요. 중간 주택 가격은 16.4%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 조던 레빈 경제학자는 앞서 언급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매매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습니다. 지금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, 사실. 네, 일단 그 모기지 금리가 모기지 금리. 최저 수준이라는 네, 거 맞아요, 맞아요. 이건 무시할 수가 없죠. 네. 최저 수준의 모기지율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에선 내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율 금리가 3.1%, 올해는 3.2%인데 내년 3.1%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낮은 모기지율에 더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은 매물 부족 현상입니다. 그렇네요. 맞아요.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매물로 나오는 주택 수가 올해에
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지금도 사실 매물이 없다 하는데 네.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얘기고요. 내년에도 극심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하신 거는 제가 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지금 놓고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럼 남가주는 어때요? 남가주도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는데요. 네. 일단 올해 남가주 중간 주택 가격은 최고가 기록 경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네. 그리고 매물도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협회의 어플리톤 영 경제학자는 밝혔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함께 나왔다는데 뭐 비록 몇 달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네, 올해가 가려면 연말까지 2달 정도 두 달, 더 그렇죠. 남았죠. 그 2달까지 다 합쳐서 예상을 해봤을 때 중간 주택 가격이 작년보다 8.1% 오를 와.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에 한몫한 건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들의 거래가 많았다는 점입니다. 아하. 비싼 주택들의 판매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중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. 네. 물론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긴 했습니다. 어허. 근데 전체 부동산 시장의 탑 20%, 상위 20%에서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. 이걸 팬데믹이랑 연결시켜 보면요. 전문직들, 그리고 고소득자들, 이런 사람들은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식당, 호텔, 관광업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팬데믹에 의한 영향을 덜 받았다는 걸 뜻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. 가장 적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서도 내년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미 국내 총생산 GDP 내년에 4.2%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네. 올해 5% 하락에서 4.2% 플러스로 뛰는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올해 12.7% 손실을 이룬 것에 이어서 내년 0.5% 상승에 그칩니다.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올해 추정치 10.8%에서 내년 9%로 소폭 떨어지고요. 레빈 경제학자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서 내년 회복은 완전히 다 이뤄지지 않는다, 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네. 내년에 주택 차압이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나왔죠. 네, 그 불경기 당시만큼은 아니지만요. 내년 주택 차압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은행 차압 주택이 내년 전체 매물의 어느 정도 될지 그 비율을 예측해 전했는데요.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전체 매물의 30%까지 달할 것으로 나왔고요. 최상의 시나리오에선 전체 5% 정도로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2009년 초에는 그때 불경기 때는 이 비율이 60%에 달했었습니다. 그때 정말 차압 많이 나왔죠. 거의 맞아요. 대부분이 다 차압 주택이었죠. 그리고 당시 이 주택 가격을 60% 내려서 이제 싸게 판매했는데요. 내년에도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면 차압 주택 가격은 40% 정도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는 내년 전망이 밝다.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2020년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은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은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5월에는 41%까지 주택 매매가 감소했다가 8월 들어서 15% 상승으로 전환됐고요. 이런 빠른 반등은 그 누구도 사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고요. 네. 주택 가격 역시 팬데믹으로 올 연말쯤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한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꽤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일단 떨어지지 않고 지금 더 올라갔죠.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.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내년까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본다. 이런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.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기지 연체율이 엄청난 것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. 네. 모기지 연체율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
기록했다고 부동산 전문 업체 더 리얼딜이 코어로직 자료를 바탕으로 어제 전했는데요. 코어로직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 모기지 연체율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인데 이때 전국 모기지 연체율은 1.4%까지 올라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네. 이 자료는 120일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. 네, 팬데믹 전 3월 이전에는 이게 0.1% 수준이었습니다. 네, 7월 1.4% 굉장히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건 LA는 어떻습니까? 연체율이. 네, LA에서는 30일 이상 모기지 연체한 비율이 6.3%입니다. 네. 1년 전엔 2.3%였고요.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4.1%인데요. 2019년 7월엔 0.6%였습니다.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플로리다 그리고 뉴욕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체율이 높았거든요. 네. 거기에 비하면 LA는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. 그리고 플로리다, 뉴욕과 함께 또 뉴저지, 네바다주 등도 높은 연체율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팬데믹으로 정말 모기지 갚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기지 상환 유예가 허용되면서 일부러 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요. 있을 거예요. 네, 모기지를 좀 나중에 갚고 그 돈을 대신에 좀 굴려보자 이런 경우인데요. 네. 얼마나 모기지를 갚지 않는 게 아니라 갚지 못해서 집을 차압당하는지 당할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. 근데 만약 집을 차압당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면 주택 시장이 내년에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지금으로선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